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5화 전체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록스 디지백이 상황을 뛰어넘는 강함을 가졌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인정하게 되실 겁니다. 1155화에서 묘사된 지백의 행보는 그가 단순한 해적의 범주를 넘어선 인물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세계의 질서 자체를 근본부터 뒤흔들려는 명확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록스는 세계의 균형을 상징하는 레벨리 기간 중 단독으로 성지 마리조아에 잠입하여 5명의 왕을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계 정부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목표가 단순한 약탈이 아닌 체제 전복에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해적들이 주로 바다 위에서 부와 명성을 원하는 것과 달리 록스의 주 무대는 세계 정부의 심장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재물이나 명예를 넘어 세계의 왕이 되겠다는 그의 야망이 기존 체제의 완전한 파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방식은 드래곤의 혁명군과 목표 지점에서 유사성을 보일 수 있으나 그 수단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는 세계 정부의 상징적 관문인 정의의 문 중 하나를 파괴하고 촬영인에게 바쳐지는 막대한 천상금을 실은 배를 강탈했습니다. 이는 그의 파괴적인 성향과 더불어 세계 정부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또한 마리조아에서 해군 대장 한 명을 공격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도 언급됩니다. 이처럼 록스의 행위는 해적이라기보다는 세계 질서에 대한 테러리스트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원피스 1155화에서 록스의 검술을 독특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발산한다고 묘사하는데요. 이는 그가 단순히 폐왕색 패기를 두르는 수준을 넘어 미호크나 샹크스와는 다른 자신만의 고유한 검술 체계를 가진 최상위권 검사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묘사는 그의 개인적인 무력 또한 당대 최고 수준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 록스가 미호크를 뛰어넘는 검사라는 것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록스의 대담함은 그가 성지 마리조아의 가장 깊숙한 곳, 세계의 진정한 지배자임이 거주하는 꽃치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이는 록스가 세계 정부의 최고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력과 실행 능력을 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과의 대면에서 록스는 자신을 데비 존스의 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기소개를 넘어 자신의 사상적 뿌리나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데비 존스라는 전설적 인물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고대의 의지를 계승하는 인물은 주로 해방과 웃음의 상징인 조이보이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지배를 꿈꾸는 록스가 조이보이가 아닌 데비 존스를 언급한 것은 데이비 존스가 조이보이와는 다른 사상이나 목표를 가졌던 인물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공백의 100년의 역사가 단순히 고대 왕국과 20개국 연합의 이분법적 구도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록스는 임에게 권총을 겨누며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위협하지만 임은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 장면에서 임을 직접 보좌하는 시종 군포의 존재가 처음으로 확인되며 이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임의 주변 인물과 생활 방식에 대한 첫 구체적인 묘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의 침착한 반응은 록스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의 압도적인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혹은 둘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사의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두 명이 친구나 연인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여론도 존재합니다. 마리조아의 혼란 속에서 록스는 또 다른 전설적인 인물, 거인족의 왕 하럴드와 운명적으로 마주칩니다. 둘의 만남은 짧지만 강렬한 충돌로 이어지며 당시 세계관의 힘의 균형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록스와 하럴드는 탈출 과정에서 서로를 공격하며 이들의 충돌은 검이 맞닿기도 전에 주변 5km를 초토화시키는 폐왕색 패기의 격돌로 묘사됩니다. 오다는 이 충돌을 로저와 흰 수염 또는 루피와 카이도의 충돌에 비견하며 이는 거인족의 왕 하럴드가 상황급에 필적하는 강자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다. 록스는 하럴드에게 나와 함께라면 우린 무적이다라며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럴드는 나는 한 나라의 왕이다. 다시는 악당과 엮이지 않겠다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대화는 국가와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왕의 입장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무법자의 입장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가치관의 대립은 훗날 록스가 왜 로저와 거프라는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인물에게 동시에 적대시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록스는 마리조아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식과 거점, 그리고 모여든 멤버들의 면면은 록스 해적단이 왜 역사상 최악의 해적단으로 불리는지를 설명합니다. 록스는 다른 해적들을 상대로 대비 백파이트를 벌여 동료를 강제로 영입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과거 이극적으로 그려졌던 이 게임이 과거에는 이처럼 잔혹하고 실질적인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을 줍니다. 이는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록스의 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8년 전, 록스는 그의 초기 핵심 멤버들과 함께 거인족 이 땅 엘바프에 위치한 아우루스트 성에 머물렀습니다. 이 장면은 엘바프가 록스 해적단의 실질적인 결성 장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용맹한 전사들의 고향으로만 알려졌던 엘바프가 세계사적 사건의 중심지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시점에서 록스와 함께한 인물들의 구성은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훗날 사왕이 되는 인물부터 매즈의 과학자, 뒷세계를 주름잡는 거물까지 록스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력한 카리스마와 힘으로 이들을 휘하에 두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이번 원피스 1155화에서 드러난 방대한 과거사는 팬들에게 엄청난 흥분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작품의 서사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좁아지는 세계에 대한 비판인데요. 한 독자는 모든 주요 인물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는 서사 구조가 세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비판은 나쁜 팬픽처럼 느껴진다는 신랄한 평가로 이어지며 작가의 창의력이 고갈되어 기존 캐릭터들을 재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팩이나 초신성 같은 핵심 설정들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며, 예를 들어 스모커가 초기에 해루성 무기를 쓴 것은 팩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으며, 조로가 알라바스타에서 익혔던 만물의 호흡이나 스카이피아의 멘트라가 나중에 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다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치밀한 장기적 설계의 산물인지 아니면 뛰어난 임기응변을 통해 즉흥적으로 추가된 설정의 연속인지에 대한 팬덤의 오랜 논쟁을 다시 점화시켰습니다. 원피스 1155화는 록스 디지백이라는 인물을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각인시켰으며 데비 존스라는 새로운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과의 직접적인 대면, 하랄드와의 충돌, 그리고 록스 해적단의 초기 멤버 구성을 통해 과거 시대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실질적인 결성지음이 암시된 엘바프는 단순한 거인족의 섬을 넘어 갓벨리로 이어지는 역사의 진실을 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록스의 존재는 D의 의지가 루피가 추구하는 자유와 해방만이 아닐 수 있음을 명확히 시사합니다. 세계 지배와 파괴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티치가 계승하려는 것이 바로 이 록스의 파괴적이고 지배적인 D일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미래의 최종 전쟁은 단순히 밀짚모자 연합과 세계 정부의 구도를 넘어 조이보이의 의지와 록스의 의지 그리고 세계의 지배자라는 3파전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번 원피스 1155화는 원피스라는 거대한 서사의 퍼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조각 중 하나를 던졌습니다. 록스 디지백이라는 전설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어 독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만드는 지적 자극과 서사적 쾌감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종장을 향한 여정은 이제 더욱 예측할 수 없고 더욱 장대해졌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게 보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한다고요.